자, 이제 마지막 사례입니다. 사실 지금 오늘 이제 변호사님하고 5가지 사례를 보는데, 이제 앞으로도 원장님께서 저희 채널을 보고 요청을 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변호사님 모시고 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항상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저 메인에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뭐 당장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지 못해도 빠른 시일 내에 찍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례를 볼게요. 자, 이게 참 흔하지 않은 경우긴 한데 이게 사실 문제가 좀 되어서 제가 이 사례를 넣어봤습니다. 여자 고객이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예약이 되어 있어서 바디 관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남자 고객은 여자 고객이 관리가 끝나는 10분 후인 5시 40분에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고객은 이제 5시 정도쯤부터 해서 이제 관리가 마무리가 되니까 이제 샤워를 하러 샤워장으로 이동을 했고요. 여자 고객은 당연히 남자 손님이 올 거라는 건 생각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옷을 좀 가볍게 입고 있었고 많은 것을 걸치지 않아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남자 고객이 예상한 5시 40분보다 20분이 이른 5시 20분에 샵에 도착을 해버린 거예요. 이때 두 사람이 맞닥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 B 고객이 자신을 훔쳐봤다고 이제 소송을 하겠다고 문제가 된 거고요. 남자 고객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잖아요. 자기는 샵에 예약보다 좀 일찍 온 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원장님의 잘못이니까 원장님에게 클레임을 하라고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좀 사실 좀 애매한 경우기도 하고 실제로 샵에서 남녀 고객을 중복으로 이렇게 예약을 받으시는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여자 고객님도 좀 많이 억울하실 것 같고 남자 고객님도 많이 억울하실 것 같아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법적으로 본다면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목욕탕이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 뭐 화장실이라든지 우리 사례 같이 뭐 탈의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자기 성적 욕망을 위해서 몰래 침입해서 그걸 훔쳐본다든지 하면은 처벌하는 거죠. 그럼 우리 사례로 돌아서 만약에 아까 그 남자 고객 입장이라 한다면은 자기는 이 샵에 와서 정당하게 관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탈의실에 들어간 거지 그렇죠. 자기의 어떤 성적 욕망을 풀기 위한 방법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자분이 남자를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남자분이 어떻게 처벌받을 그런 염려는 좀 없다고 보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결국 원장님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가 나올 텐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남자 고객이 어떤 이제 형법상 그런 이제 범죄가 안 된다 한다면은 원장님도 형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그렇다면 남아 있는 것은 그 여자 손님의 정신적인 위자료 청구입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인데 만약에 이게 소송거리가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런 정신적인 위자료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액수를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은 이 여자분에 대한 어떤 그런 피해를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에게 그렇다면은 이 손해배상을 책임질 그런 이제 잘못이 있느냐 판단한다면 제가 볼 때는 원장님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여자 고객과 남자 고객 사이에 그 텀이 너무 좁고 너무 작고 10분, 20분 간격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남자 고객이 조금 일찍 와서 충분히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충분히 예측 가능해요. 그리고 원장님 정도 된다면은 예측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남자 고객한테 그 앞 시간에 전 타임에 여자 고객님이 이런 이제 그 관리를 받으시니까 이제 몇 시까지는 탈의실을 이용하지 마시라 이런 사전에 안내가 있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안내를 안 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여자 고객님이 원장님을 상대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그 금액이 그래 크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제일 좋은 부분은 이런 경우에 원장님께서 도의적인 책임상 이 여자 고객님한테 응당의 어떤 합의금을 좀 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더 이상 어떠한 뭐 일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방식이 있겠죠. 뭐 어떤 지금 샵에서 하는 어떤 그런 다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티켓을 뭐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A 고객 그 이제 여자 고객님께서 꼭 돈을 원한다면은 뭐 또 너무 많은 금액을 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셔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겠죠. 예. 원만한 해결이 좋고 예.
또 남녀 고객을 할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예, 주의를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뭐 남자 고객, 여자 고객 탈의실이 따로 있다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겠지만 특히 이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실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같은 공간을 공유해서 쓰고 있다면은 충분히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 타임 따라서 여자 타임은 상관없겠지만 남녀 타임이 만약에 붙어 있다 한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사실 제가 영업 다니면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 특히나 이제 샵이 좀 룸이 많고 선생님들이 많이 근무하는 샵에서 남녀 고객이 이제 한 샵 안에 다른 공간 안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가끔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손해배상 금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면 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사전에 예방하시기 위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5가지 사례를 한번 봤는데요. 오늘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법률사무소 이제 대표 변호사로 계신데 우리가 이런 인테리어라든지 뭐 혹은 화장품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평소에 이제 법률적으로 뭐 도움을 받으실 일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기 하단에 이제 연락처랑 둘 테니까 이제 안상무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시고요. 마지막 하실 말씀이나 혹시나 PR을 하고 싶으시다면 하셔도 좋습니다. 이 방송 하는 자체가 PR이 된다 생각하고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뭐 변호사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즉각 변호사를 찾는 것보다는 혼자서 좀 소가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소가리를 하시기보다는 또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제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놓쳐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변호사의 상담만 받는다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을 하셔도 되고 주변에 수소문해서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셔도 되고 아니면 요즘은 네이버 이런데 이게 쳐도 워낙 변호사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그런 변호사님을 찾으셔서 꼭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변호사님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은 주저 마시고 법률사무소에 저 안상배 변호사를 찾으시면은 제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그 배송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부터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연락 주신다면은 제 일이라 생각하고 제 가족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막연히 변호사라 하면 저조차도 문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어떻게 움직이셔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거 참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도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도움받을 일이 종종 있는데 너무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무조건 전화를 하셔서 특히 지인들에게 물어보는 거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원만히 처리를 하시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률적인 이런 문제 에스테틱 샵을 운영하시면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컨텐츠로 만들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